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파주와 연천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파주농가 제2농장의 돼지가 인천 도축장으로 옮겨져 인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인천 도축장으로 출하한 파주 농장의 돼지는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천과 인접한 곳에서 돼지 열병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농가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강화대교 앞 방역 초소. 돼지 출하 차량이 들어오자 바퀴와 차체에 소독약을 살포합니다. 차문을 열어 내부도 꼼꼼히 소독합니다. 경기도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자 방역을 강화한 겁니다. 인천은 43개 농가에서 4만 3천여 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돼지 사육 농가와 관련 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도 북부와 북한 등 돼지열병 발생지역이 인천과 인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출하들은 잘 안 해요. 어제 오늘? 네. 어제는 아예 나가지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한두 대가 나가더라고요. 돼지 열병이 발생한 파주 농가의 이농장 돼지 136마리가 인천 도축장으로 출하된 상황. 다행히 역학조사 결과 이 농장은 돼지열병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인천에서 도축된 돼지는 모두 폐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도 인천을 찾아 완벽한 방역 차단을 주문했습니다. 그 안에 거기 들어갈 때도 차단해서 다시 소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좀 왔다 갔다를 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천은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6월부터 방역 상황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 강화대교와 초지대교에 소독 통제 초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파주와 연천에서 발생한 돼지열병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 특별교부세 17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은 1억 5천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인천과 경기, 강원에는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돼지열병 차단 방역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자체와 정부가 합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 대책지원본부를 구성 운영합니다. 인천시는 야생 멧돼지로 인한 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나섭니다. 시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각 군구 야생동물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돼지열병 의심 증상을 보이는 야생 멧돼지를 발견해 신고할 경우 10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돼지열병에 걸리면 귀와 배, 사지에 푸른 반점이 생기고 코와 항문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시는 국비 4조 원 돌파와 지역 현안 해결에 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형고 기자입니다. 새해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마주한 인천시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는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에 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국비 3조 원 시대를 연 인천시는 내년 목표액을 3조 4천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올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7호선 청라 연장과 영종경찰서 건립 등 19개 사업 684억 원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풀리지 않는 오랜 수건도 다시 한번 꺼내들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와 민자대교 통행료 인하, 그리고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과 항공정비산업 육성 등에 힘을 보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 최고의 공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항공정비 산업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것도 지금 현재 법적으로 이제 상당한 제약이 있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상임위는 통과해서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항공정비 산업이 세계 최고의 공항과 같이 있을 때 저는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는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이 착공하는 게 매우 또 중요하기 때문에 조기 착공을 해서 개통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2경인선 광역철도도 예타 심사 중인데 당에서 적극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이날 제시한 국비 3조 4천억 원에 고통교부세 6,500억 원을 포함해 총 4조 500억 원의 국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연구입니다.
검단 신도시는 인근 계양과 부천 지역이 3기 신도시로 발표된 이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최근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분양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마지막 2기 신도시인 검단은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검단보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인근 계양과 부천이 신도시로 조성된다는 소식에 미분양 물량이 속출했습니다. 대장이나 아니면은 계양으로 갈 생각으로 그리고 고양으로 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 검단 신도시를 분양을 받으려고 망설였던 사람들이 아예 마음을 굳힌 거예요. 아, 여기가 아니고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좋은 데로 가야겠다 이렇게. 최근 검단 지역 분양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6월까지만 해도 3천여 세대에 달했던 미분양 물량은 8월 초 1,100세대로 줄었고 9월 중순 들어 전량 매각됐습니다. 연이어 발표된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이 분양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은 지난 5월 수도권 서북부 1, 2기 신도시 보완 방안에 포함되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 연장 노선이 기재부의 예타 대상에 선정된 것도 호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검단 핵심 도로교통망인 원당 태리간 광역도로도 2023년 개통을 확정지으면서 서울 접근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거는 이제 인천 지하철 1호선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안도 이제 가시화되었고 같이 이제 한강선이라고 하는 5호선 연결이 이제 가시화되느냐 이게 가장 저희는 핵심이라고 봤는데 최근에 이제 뭐 이것이 구체화되고 있고. 올 하반기에도 건설사 5곳이 5천여 세대를 추가 분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천도시공사는 더 이상 미분양이 크게 늘지 않을 경우 내년 상반기 중엔 국토부의 미분양 관리지역 해제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지난해 3기 신도시 조성이 확정된 검암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주택 7,400세대가 들어서는데 이 중 70%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 2호선 검암역 앞 공터입니다. 현재는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주택 개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암역세권 공공주택 지구지정 계획이 최근 국토부 산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서구 검암동과 경서동 일대 79만 제곱미터 부지에 주택 7,400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 가결 조건으로 전체 주택 공급 비율의 70%를 공공주택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5,000세대 이상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2기 신도시와는 달리 3기 신도시는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노년이라든지 이렇게 맞춤형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좀 특화된 도시로 만드는 그런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근의 서북부 제2종합터미널 개발 계획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서구 지역 정치권은 지난해 터미널과 관광시설이 포함된 복합 편의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향후 서울 5호선과 9호선 광역철도가 연결되면 서울로 가는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교통 편의를 더하는 그런 어떤 복합 환승센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계양역과 경인 아라뱃길, 그다음에 아시아도 주경기장까지 쭉 연결되는 그런 어떤 또 녹색 그런 어떤 친환경적인 그런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암역세권 공공택지지구를 저희가 봤을 때는 서북부의 교통 요충의 중심지이자 또 자족형 복합도시로 만들어서 서구의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시행사인 인천도시공사는 이달 말 국토부가 지구 지정을 고시하면 내년 초 보상 절차에 착수해 연말에는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의 최대 현안인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이후 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한 시민 토론회 열립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에서인데요. NIB 원태규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공식화하면서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시는 내년 중 입지 선정을 목표로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지난달 발주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엔 인천 시민과 함께하는 토론회가 인천시청 앞마당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 친환경 자체 매립지를 주제로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이후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자체 매립지를 어떤 형태로 가져갈 것인지, 또 조성은 어떻게 할 건지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것은 함께 공론화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또 친환경으로 간다면 어떤 방식이 좋고, 또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시킨 이후에 자체 매립지를 준비해야 한다면 인천의 친환경 자체 매립지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모든 시민이 한번 모여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어떤 형태로든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영향을 받을 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을 직접 시민의 입을 통해 듣고 시민들의 생각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는 10월 11일 개최되는 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는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토론회 참석자는 지역별 선착순 500명으로 제한합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25일까지며 시 홈페이지와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 이후의 방안을 인천 시민이 직접 만들어가기 위한 토론회. 인천시는 토론회의 결과를 시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인 만큼 토론회에서 시민들의 어떤 제안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인천시가 내구 연한이 지난 청라 소각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소각장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열어 설명회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소각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번엔 소각시설을 관속에 넣고 장례를 치릅니다. 청라 소각장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 퍼포먼스입니다. 인천시가 청라 소각장 현대화 사업 추진 용역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열기로 한 장소는 행사가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반대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민들은 홍콩 민주화 시위에 등장했던 우산을 들고 소각장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청라와 송도 두 곳에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청라 소각장은 지난 2001년부터 가동을 시작해 인천시 6개 자치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태우고 있습니다. 당초 500톤 규모로 설치됐지만 현재는 내구 연한이 지나 400톤가량만 처리하는 상황. 인천시는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선 소각시설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청라 주민들은 용역 중단과 청라 소각장 폐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청라 소각장 반드시 이전 폐쇄해야 됩니다. 저 굴뚝에서 뭐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주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5년 동안, 20년 동안 충분히 우리는 감내하고 참아왔습니다. 설명회가 시작된 후에도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인천시가 주민 없는 주민 설명회를 강행하려 한다며 설명회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 간의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바깥에서 주민들이 열심히 시작합니다. 인천시는 오는 18일 청라 소각장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2차 설명회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청라 주민들의 반대 집회가 예고돼 있어 또 한 번의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과거엔 배달이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수문통이란 물길이 있었지만 지금은 복개돼 보이지 않습니다. 인천시가 수문통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물길 복원 방향을 찾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여객선에서 본 만석 화수부두 주변 해안, 고철더미와 시멘트 제조시설 등 각종 산업시설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 사이로 거대한 물길이 놓여 있습니다. 과거 배다리까지 연결됐던 수문통입니다. 실제로 1879년 화도 진도를 보면 서쪽 해안의 물줄기가 화도진 앞까지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약 100년 전에 제작된 인천 부지도에서도 바닷물이 축현역, 즉 지금의 동인천역 앞까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작은 배가 수문통으로 드나든 게 사진으로 확인됩니다.
여기까지는 배가 들어왔어요. 근데, 배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여기를 복개해가지고 상가를 지었댔죠. 하지만 1960년대 1차 복개에 이어 1990년대 2차 복개, 그리고 최근 동국제강 갯골수로 복개까지 수문통 물길은 도로 아래로 자취를 감춘 상황. 인천시는 이 물길 복원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예산이 한 600억 정도 이제 들어갈 걸로 보고 있는데요. 기존에 그 수문통이 그 해수가 이제 들락날락 했듯이 복원이 되면 해수가 이제 들어와서 밀물 때 들어오고 썰물 때 나가는 그런 그 친환경적인 그런 그 하천으로 복원하려고 합니다. 수문통 복원이 원도심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수문통과 비슷한 형태를 가진 일본 오키나와가 예로 제시됐습니다. 수변에 놀이시설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을 꾸며 대표 관광지로 키운 점을 주목했습니다. 그 물길을 잘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친수 공간으로 쓰고 있고 주변이 굉장히 관광지로서 굉장히 성황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우리도 못할 거 없다고 보거든요. 그걸 우리 수무통, 우리 동구에 있는 수무통을 잘 활용한다면 오키나와 아메리칸 빌리지 이상으로 우리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문통 복개와 더불어 2028년까지 해안 산책로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223억 원을 투입해 만석 화수통 일대 해안 4.4km의 자전거길과 전망 데크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 중 일부 구간이 내년 개통합니다. 바로 저기 보이는 저 산미사 그 앞쪽에 도로가 약 한 1.4km 정도 구간에 걸쳐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저희가 공사를 완공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내년 6월이면 우리 인천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 구민에게도 친수 공간으로서 돌려줄 예정이 있습니다. 이날 선상 토론회를 주관한 인천시 하천 살리기 추진단은 다음 달 송도에서 열리는 2019 인천 물포럼에서 수문통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TV로드 뉴스 영구입니다. 인천 경실련은 수도권 매립지 영구화 논란과 관련해 환경부 장관 항의 방문단을 확대 구성합니다. 경실련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항의 방문단 참여 제한 운동본부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말 신동근 이학재 이정미 의원에게 환경부 방문 주선 요청서를 전달했지만 답신이 없다며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동구 외곽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비대위는 발전소에 대한 안전과 환경 검증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발전소 건립을 수용할 수 없다며 초등학교와 주거 밀집 지역의 발전소 건립 사업을 백지화하고 동구 외곽으로 이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10월에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사업자의 입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주민들은 온몸을 던져서라도 공사를 막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대위는 향후 발전소 현안이 있는 지역대책위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반대 전국행동을 결성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투쟁을 외면하고 있는 동구 지역 정치인에 대한 주민 소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0여) 년간 교육감 관사로 사용되던 건물이 청소년과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책도 보고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 다누리를 배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동구의 한 오래된 단독주택. 아담한 정원에 별채가 딸린 이 집은 1984년부터 35년간 사용된 인천시 교육감 관사입니다.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2달간의 공사 뒤 이달 초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만화책을 읽고 엄마와 보드게임도 즐깁니다. 무료로 차를 마시며 책을 볼 수 있는 북카페도 인기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도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책도 조금 종류별로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책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서 쉽게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층으로 올라가면 토론과 강연을 위한 공간이 중앙에 자리하고 독서와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별채는 노래 연습이나 악기 연주,
소규모 창작 활동이 가능한 문화예술 창작 공간이 차고는 훌륭한 스튜디오로 탈바꿈했습니다. 하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쉼터의 역할,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휴먼 라이브러리의 운영, 두 가지 측면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역 청소년과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쉼터의 공간이 제공이 될 거고요. 이곳엔 책 대신 사람을 대출하는 휴먼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청소년의 진로 진학과 관련해 자신의 직업과 인생에 대한 강좌를 해주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제가 이제 컨벤션 그 행사를 하는 그 일을 하면서 그걸 하게 된 동기와 또 그 일을 하면서 너무나 기뻤거든요. 그거를 아이들한테 희망과 꿈이 되어서 저의 그 지나왔던 경험들이나 일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요. 다누리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지역의 드론 비행장과 드론 인증센터 유치를 추진 중인 서구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유관기관과 지역 정치권도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 로봇랜드에 입주한 드론 제조회사입니다. 비행기 모양의 이 대형 드론은 주로 건설 현장에서 사용됩니다. 한 번 뜨면 300만 평까지 스캔할 수 있어 대규모 측량이나 공정 관리를 할 때 유용합니다. 비행 시간이 1시간 반 이상 되고요. 한 번 뜨면 300만 평 스캔이 가능합니다. 인천 로봇랜드에 입주한 드론 로봇 관련 업체는 총 50여 개. 로봇랜드가 소재한 서구청과 관련 유관기관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서구 드론 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드론 및 로봇 산업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그런 선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또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에는 이미 항공안전기술원이 입주해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권 매립지 내 진행 중인 드론 전용 시험 비행장 조성 사업과 드론 인증센터 유치 사업도 순항 중입니다. 드론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에 최적지란 판단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우수기업 발굴과 아낌없는 정책자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 테크와 또 미래의 성장 동력인 로봇 드론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이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중진공은 최선을 다해 그 식구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서구청도 드론 산업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를 육성하고 필요한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서구에 있는 84개 학교에 그 4차 산업과 관련된 가치 있는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는 우리 서구청에서 대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서구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또 그것이 또 이 로봇랜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인천 테크노파크는 우수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필요한 기술 혁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구는 다음 달 열리는 제1회 드론 축제를 시작으로 매년 대규모 드론 행사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구가 향후 인천을 넘어 국내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기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커지면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꽤 쌀쌀합니다. 이제 독감을 비롯한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쓸 시기인데요. 각 보건소들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늘어 임산부도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NIB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추홀구 등 각 보건소들이 정부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 접종 지원 실시에 맞춰 17일부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생후 5개월부터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가 그 대상입니다. 무료 예방 접종은 내년 4월 말까지 시행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질환으로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질환인데요. 이건 일반 감기와는 달리 예방을 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또 유행하는 시기가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유행하는 시기 전인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존 무료 접종 대상인 어린이와 노인은 물론 임신부도 대상자로 추가됐습니다. 임신 중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으면 태아에게 효과적인 항체를 물려줄 수가 있어 임신부 독감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임신 주기와 관계없이 내년 4월 30일까지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항체 생성과 지속기간,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등을 고려해 총 2회에 걸쳐 시행합니다. 백신을 처음 접종하는 2회 접종 대상자의 경우 유행이 시작되는 12월 이전까지 4주 간격으로 2번 접종을 완료해야 하므로 17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미 한 차례 접종을 완료한 어린이나 9세 이상의 대상자는 면역력 유지를 위해 다음 달 15일부터 접종합니다. 2번 맞는 접종 대상자는 만 9세 이하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처음 접종한 분들은 2번 접종을 해야 되고요. 만 9세 이상은 무조건 1회 접종하고 이 밖에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다음 달 15일부터, 만 65세 이상 74세 이하의 어르신은 다음 달 22일부터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은 552곳으로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안전속도 5030 속도 하향 정책을 시범 운영합니다. 시범 운영 구간은 차와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백범로와 호구포로, 매수홀로 등 약 8km입니다. 이곳은 최고 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하고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합니다. 인천시가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 고지서 125만 건을 발송했습니다.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시민은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 50%와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 주택분 50%와 토지에 대해 부과합니다. 한 주간 인천시 소식을 알아보는 위클리 인천시입니다. 오늘도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 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 이번에 벌써 3번째 열리는 것 같은데 10월 11일이죠? 네. 인천시와 인천사랑운동 시민협의회 그리고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가 오는 10월 11일 시청 앞마당인 인천의 뜰에서 열리는데요.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 중에 최대 규모로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는 민선 7기 시정부의 대표 시민 참여형 토론회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3번째가 되는데요. 그간 2번의 토론회에서는 매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고 또 열띤 토론으로 도출된 17개의 우수 제안들은 검토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완료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새롭게 선보일 인천시청 앞마당의 명칭도 토론회 공모 결과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민선 7기 인천시 정부가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출범을 했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민시장 대토론회라는 거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토론회 주제를 보니까 다 함께 톡톡 인천 친환경 매립지로 잡았습니다. 네네. 배경이 있습니까? 네, 이번 대토론회는 500분의 시민시장을 모시고 인천시의 최대 현안인 매립지 문제에 대해 다양하고 진솔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인데요. 1992년 현 수도권 매립지가 서구에 개장한 이후에 27년간 다른 지역의 쓰레기까지 처리하느라 인천 시민이 받은 고통과 환경 피해는 말로 다할 수 없는데요. 오는 2025년에 매립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인천시는 그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수도권 공동 대체 매립지 문제는 친환경 방식의 매립지 조성안 마련과 또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약속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환경부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내세워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인천시는 연구화를 위한 어떠한 추가 시설도 설치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매립되고 있는 3-1 매립장을 끝으로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할 것임을 한 번 더 알려드리고 대체 매립지 조성이 지연될수록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우리 시는 2015년 환경부를 포함한 4자 합의에 따른 공동의 대체 매립지 조성 노력을 성실히 추진함과 동시에 인천시만의 자체 매립지 조성을 계획해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간 인천시는 각계각층 및 시민사회 단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고 이번 인천시민시장 대토론회도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네, 수도권 매립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시민들도 있을 것 같은데 1공부터 4공구까지 있고 네. 현재 2공구까지는 매립이 된 상태죠. 네네. 그래서 3-1공구까지 추가로 매립하는 기간에 네.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 되는 건데 네네. 요 과정을 이 토론회에서 네네. 이제 마련하고 2025년이면 네. 매립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네네. 거군요. 네.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네, 꼭 풀어야 되는 숙제기도 하고 네. 일단 용역을 발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만큼 이제 시민들이 어떤 공감할 수 있는 걸 끌어내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쓰레기 문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또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역별, 연령별 각계각층 시민분들의 의견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어떤 의견이 나올지 저희도 관심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생활 폐기물 직매립 재료화 방식의 친환경 매립시설 건설에 필요한 전략 수립과 또 자체 매립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방향, 그리고 입지 지역 주민과 또 기초자치단체와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된 자체 매립지 조성 연구 용역을 지난달 발주했습니다. 2020년 8월에는 용역을 마치고 연말까지는 입지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서 인천 시민들이 생각하는 친환경 매립은 무엇이고 또 수도권 매립지의 대안으로 논의되는 인천 자체 매립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매립지 정책 수립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대토론회에 아마 참가하고 싶은 시민들이 꽤나 계실 것 네네. 같아요. 특히 이해관계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네.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네,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데요. 참여를 원하시는 시민께서는 오는 9월 25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요. 전화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인천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토론에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서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소식은 수돗물 사고 피해 접수 소식입니다. 지난 8월에 마무리가 됐는 줄 알았는데 추가로 접수를 또 받나 봐요? 네네. 인천시는 지난 8월에 수돗물 정상화 선언과 함께 공청수계 수돗물 피해 보상 접수를 완료했는데요. 총 피해 접수 건수는 41,790건으로 피해 금액은 100억 2,7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접수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주민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요. 충분한 피해 보상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가 접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9월 29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9월 23일부터 29일까지는 각 해당 수도사업소에서 현장 방문 접수도 받을 예정입니다. 네, 뭐 피해를 받았는데 혹시 그때 접수를 못하신 분을 추가로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네, 기존에 피해 보상 접수를 하신 분들은 실질적인 보상금 지급 시기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 피해 보상 접수 서류에 대한 검증 작업이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9월 19일 제1차 수돗물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조속히 검증을 마무리하고 합리적인 보상 기준안을 마련해서 10월에는 개인별 보상 금액을 통보하고 11월에는 보상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대변인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100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인천 소속 유망 선수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전국체전 6연패를 목표로 막바지 훈련에 한창인 요트 선수들을 소개합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배에 오르기 전 마지막 점검이 한창입니다. 닻을 올리고 줄을 단단히 고정한 뒤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국체전 요트 경기가 열리는 한강 적응 훈련입니다. 한강 치고는 바람이 너무 잘 불어줘서 오늘 훈련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즐겁게. 요트 경기는 그야말로 바람과의 싸움입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보트를 조종합니다. 자연과 하나가 돼야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 변수가 많은 경기인 만큼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하는 어떤 스포츠다 보니까 어느 환경 속에서라도 자연하고 잘 어우러져서 적응하는 게 최고 큰 어떤 훈련의 하나입니다. 그 환경에 얼마만큼 빨리 적응하냐에 따라서 선수들의 컨디션 또 실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명이 한 팀으로 출전하는 요트 470급 경기에선 선수들 간의 호흡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천시청 소속 김창주, 김지훈 선수는 올해로 15년 넘게 손발을 맞춰왔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전국체전에서만 5연패를 달성한 만큼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100회 전국체전에선 6연패를 목표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컨디션이 둘 다 좋아가지고 앞전에도 시합 때 그렇게 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만족할 정도로는 했고 당장에 체전이 다가오는데 빠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은 그 시간 동안 최대한 적응을 잘 해서 일단 전국체전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는 또 바로 이제 올림픽 출전권 확보할 수 있게끔. 국가대표 소속인 두 선수는 100회 전국체전이 끝나는 대로 내년 도쿄올림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오는 12월에는 올림픽 국가대표 출전권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 경기에 참가하는 김창주, 김지훈 선수. 두 선수의 힘찬 금빛 질주를 응원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번엔 3000m 장애물 경기 유망주인 인천 최고 박원빈 선수를 만나봅니다. 중거리에서 장애물로 종목을 바꾼 박원빈은 올해만 전국대회에 2차례나 우승하는 등 메달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배상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가을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운동장. 동료 선수들과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푸는 선수가 눈에 띕니다. 180cm의 큰 키에 53kg의 날씬한 체격. 이번 전국체전에서 3000m 장애물 경기에 출전하는 인천 최고 박원빈 선수입니다. 원래 800m와 1500m 중거리 육상 선수였지만 진로 등의 이유로 올해 3000m 장애물 경기로 주종목을 바꿨습니다. 3000m 장애물 경기로 전향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올 들어서만 벌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대회와 전국 중고 육상 경기 대회에서 2차례나 우승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납니다. 본인 최고 성적은 9분 23초. 실업팀 선수와 견줘도 결코 뒤지지 않는 박 선수는 현재 국가대표 상비군이기도 합니다. 성실한 게 제일 꼽을 수 있고요. 굉장히 크고요. 또한 이제 스피드가 남들보다 중거리 출신이기 때문에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은 기간에 허들링 연습만 좀 더 한다면 좋은 기록이 예상됩니다. 육상 종목 중 4개의 허들과 1개의 물구덩이를 차례로 넘어야 하는 3000m 장애물 경기의 매력은 뭘까? 종목 특성상 이제 뛰면서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호흡이 힘든 점은 되게 저도 힘들긴 한데 이제 넘으면서 이제 뛰는 거다 보니까 이제 물장애도 있고 그냥 일반 장애물도 있으니까 이제 뛰면서 더 재미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전국체전까지 남은 기간은 12월. 박원빈 선수는 무리하지 않고 페이스를 유지해 기록 단축과 우승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메달이 목표긴 한데 금메달보다 저는 기록을 1초라도 더 당기고 싶은 마음으로 이번 체전을 준비하고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지난 2009년 근대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인천 아트 플랫폼이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전시와 공연, 시민 참여 행사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10월 말까지 펼쳐집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 중구 해안동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개항기인 1888년 지어진 근대 건축물로 당시 일본 회사 건물로 사용됐습니다. 해방 직후 건축된 창고 건물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천 아트 플랫폼은 지난 2009년 이 일대 근대 건축물들을 리모델링한 창작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간은 지난 10년간 지역 예술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아 전시와 공연, 시민 참여 프로젝트가 어우러지는 대규모 행사를 마련합니다. 25일부터 입주작가 15명의 작품 전시를 시작으로 27일 금요일부터 본격적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오전에는 작가들의 스튜디오 21곳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저녁 6시부터 야외 광장에서 개막식이 열립니다. 28일에는 인천 아트 플랫폼의 미래를 모색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29일에는 멍때리기 대회 등 10월 말까지 10여 개의 기념 행사가 연이어 진행됩니다. 10주년 기념 사업의 주제는 오버드라이브가 선정됐습니다. 오버드라이브라는 건 일정한 속도에다가 증속을 시킨다는 의미죠. 그래서 일정 수준의 이런 작가로 하여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해준 하나의 장치로서 기능을 해왔다는 점을 이제 강조하고 싶고, 10년 성과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함께 예술을 함께 즐기고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외 300여 팀의 예술가가 거쳐가며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거듭해온 인천 아트 플랫폼. 10주년을 맞은 올 가을,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함께 지역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급속한 노령화 등으로 중증 환자가 늘면서 혈액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혈 인구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다 저출산으로 헌혈 가능 인구마저 줄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인천 지역 대학이 헌혈 운동에 동참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대학 캠퍼스에 늘어선 적십자 혈액원 차량들. 인형 탈을 쓰고 피켓을 든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히 오가고, 접수 창구에선 학생들이 줄을 서서 헌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버스 안 침대에선 교직원과 학생들의 헌혈이 한창입니다. 고등학교 이후 오랜만에 헌혈한다는 복학생은 기회가 되면 앞으로 더 참여하겠다고 말합니다. 분산 시간도 가지고 헌혈하면은 여러 가지 피도 도움 줄 수 있고 이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이 학교에선 200여 명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이 학교에선 213명이 헌혈한 바 있습니다. 재학생의 10%가 넘는 수치입니다. 작년에 300명이 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국 최고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것은 뭐 강요가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또 교직원 여러분 스스로 헌혈이 부족하다는 기사를 보고 언젠가는 나도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또 헌혈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가진 것이 오히려 축복이다라는 인식이 많이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반면 재학생 15,000여 명에 인하되는 최근 헌혈 인원이 38명, 만여 명의 인천대는 58명에 그쳤습니다. 18일 기준 전국 평균 혈액 보유량은 3.31분, 혈액 적정 보유량인 5일분에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O형은 2.41분에 불과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제19회 소래포구 축제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소래포구 일대에서 열립니다. 남동구는 제19회 소래포구 축제가 연간 700만 명이 찾는 수도권 최대 관광지인 소래포구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물을 값싸게 살 수 있는 반값 경매와 수산물 전국 음식 경연대회 등이 진행됩니다. 개막식 공연에는 가수 거미와 코요태 등이 출연하며 폐막식에는 송가인과 홍자 등이 무대에 오릅니다.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화려한 불꽃쇼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남동구는 이번 축제에 40만 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